이 물건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번에 같이 볼 물건은,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감정가가 12억 8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저가 26% 3억 3,500만 원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물건 평수는 전용 평수가 25.69평이고요. 권리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등기부 현황상 21년도 7월 12일 날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 권리는 소멸하는 권리가 되겠죠. 하지만 소멸하는 권리라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쭉 밑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경매 정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매 개시등기, 가압류, 근저당, 압류 이런 등기들 밑에 뭐가 있죠? 가처분 등기가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회행위 취소로 인한 근저당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권입니다. 해당 권리는 지금 소송 중인 사항으로 보이고 소송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말소기준 권리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 최신 권리인 21년도 10월 가압류 권리가 최선순위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가지 권리를 다 가지고 임차인 현황, 대항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21년도 7월 12일이죠. 첫 번째 권리로 봤을 때 전입일자가 21년도 3월 31일이므로 전입일자가 앞섭니다. 대항력이 있겠네요. 정상적인 계약을 했다면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돈이 될까? 그냥 포기하고 꺼야 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돈이 되는지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 단지는 마장역, 5선 마장역에서 도보 3분에 위치해 있는 굉장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 역세권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단지 정보를 통해서 해당 물건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시세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시세 조사. 건물 면적이 25평 정도 되고요. 중간 평수 33평형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매매 물건 조사를 해봤을 때 최저 가격도 11억 7천, 약 12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을 때 실거래가가 최근 내역은 없지만 21년도 10월달 12억 8천, 21년도 8월달 13억, 최소 12억, 아무리 못해도 10억 이상은 받을 수 있겠죠. 아무리 못해도 10억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려줄 돈이, 내가 인수할 돈이 배당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전입이 앞서고 대항력이 있지만 배당 요구를 안 하셨다면 인수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액 인수, 배당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액 인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전액 인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이 미상일 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얼마 정도에 됐을까? 거꾸로 내역을 쫓아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전입일자가 21년도 3월달, 약 그러면 앞쪽 한두 달 전에 계약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전세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전세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21년도 3월에 전입이 됐으니까 1월, 3월, 6월 한 요 정도 거래 내역이 될 수 있겠죠. 근데 10층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유력하겠네요. 이 물건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맞다는 건 아니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6억 5천만 원이 돌려줘야 될 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회차에서 3억 3천에 낙찰을 받으면 과연 돈이 될까? 6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고요. 3억 3천만 원. 그럼 약 1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손해본다고 지금 물건 보여드리는 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무언가 특이사항이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없긴 하지만 비고란에 보면 임차인이 99만 1,000원에 대하여 필요비 상환 청구권 발생에 대한 서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 무언가 고장나고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인데 그 비용이 어떤 성향을 가진 비용이냐 이겁니다. 필요비, 무언가 필요한 금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청구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 샤시 이런 것처럼 꼭 고쳐야 하는 것들이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에서는 살기 힘들죠. 그리고 뭐 자연재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유리창이 깨진 상태에서는 살기 힘듭니다. 물이 새는 상황에서도 살기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고친 금액을 필요비라고 얘기하고요. 유익비는 내가 물건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즉 필요비는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맞고요. 유익비는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필요비가 맞다면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통상 주거용 물건, 특히 아파트에서는 유치권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지금 청구된 금액이 그냥 일반 인테리어비가 아니라 필요비 상환 청구권 발생에 대한 이유죠.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금, 추측한 전세금과 최저가 낙찰 금액을 비교했을 때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돌려줘야 되는 돈이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면서 이 물건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이유는 말소기준 권리 밑에도 무언가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멸한다고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소멸한다고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근저당 밑에 무언가 있는지, 말소기준 권리 밑에 무언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여러분들이 혹시나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도 추측은 해볼 수 있다 라고 전달해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물건처럼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